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훨씬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부나 지자체의 권고를 무시하는 사례가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죠. 법무법인 세승의 조진석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오늘 사실은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또 경청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강남 모녀 확진자 사례였습니다. 이 모녀가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을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확진된 상태에서 좀 접촉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사건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녀가 이제 최근 미국에서 귀국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여행차 제주도로 간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제주도 여행으로 제주도에 그 입도한 직후에 어떤 코로나19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이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울에 와서 선별진료소에 이제 진료를 받고 네. 그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에 관해서 제주도와 관련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거기에 뭐 점주라든지 네. 일반 이제 지역민들이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녀가 위법 사항이 어떤 부분이 좀 해당이 될까요? 주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가 좀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서는 주로 이제 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여행을 지속함으로써 제주도로서는 방역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민들로서는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격리가 돼야 되니까요. 격리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했다.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글쎄요, 민사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불법행위, 그 다음에 손해,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격리지침 위반, 그리고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행을 지속했다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는 인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손해라든지, 그러니까 방역 비용이라든지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제 모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주도는 일단 형사 고발도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는데 형사처벌을 촉구한다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네. 지금 비판율이 아주 거세거든요. 현재 접촉자들이 격리 해제가 되면서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형사 책임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무엇인지 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을지는 좀 이제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은 복지부 장관이 격리 명령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격리 명령을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형사 책임은 약간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주 모녀 사건을 좀 짚어봤고요. 또 다른 유학생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생 부산에서 있는 일인데요. 해열제 20알을 먹고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검역대를 통과를 하게 됐는데, 네, 그 해당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발열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공항에서 숨기기 위해서 발열 체크를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은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신체 상태에 관한 어떤 정보 제공 의무는 이제 변론으로 치더라도 적어도 그 자기 신체에 대해서 발열 체크를 그대로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죄와 그 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검역법이라든지 감염법 예방법에서는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는 그 부과를 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이제 자기 신체 상태를 그대로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된다 또는 알려야 된다 그런 이제 의무 조항은 없어가지고요. 네. 그렇다면은 단순히 발열 체크를 통과했다, 해열제를 먹고 발열 체크를 통과했다 그것만으로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입국할 때 건강 상태 이제 질문을 하는 체크란에서도 별다른 특별한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네. 좀 약간 거짓 체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해열제를 복용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이제 검역법이라든지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자기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적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뭐 발열이라든지 방문역이라든지 뭐 질병에 대한 어떤 질의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았다. 특히 해열제를 먹을 정도라면은 발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이제 발열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체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허위 정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렇다면은 뭐 검역법이라든지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징역형까지 가능한 그런 이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당히 좀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자가격리 위반 사례 좀 살펴볼게요. 끊임없이 지금 단속에 적발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난 5일부터는 처벌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졌을까요? 네, 기존의 그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은 뭐 격리 조치에 불응하거나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이제 4월 5일부터 이제 시행된 법령에 따르면은 최대 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제 처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상향이 됐죠. 특히 네. 뭐 기존에는 벌금형만 있었지만은 이번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된 것은 상당히 이제 이 이제 행위에 대해서 범법성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위법성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이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훨씬 더 좀 그 수위가 강해진 것 같고요.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조금 살펴보면요. 수원에서는 이 영국인 남성이 이제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가기도 했지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까지 쳐서 더 논란이 됐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위반에 걸리는 사안이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영국인 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뭐 격리 처분이 나갔는지까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 만약 격리 처분이 나갔다, 뭐 보건소든 아니면 지자체장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그런 이제 행정권자에 의해서 격리 처분이 나갔으면은 아마 자가 격리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 사례가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유학생들이 이제 휴대폰을 두고 밖으로 외출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무단 이탈했던 베트남인 부부가 이제 추방을 당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사례들을 보면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어떤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수월합니다. 네. 뭐 법적으로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상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 형사처벌이라든지 행정처분 그리고 그런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국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절차가 복잡해질 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떤 외국인의 범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보통 그
범칙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를 하고 바로 이제 뭐 강제 출국 명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방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과거에도 이런 감염병 사태가 계속 있었어요. 그때도 이런 좀 사례가 있었는지 또 어떤 법조항이 적용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감염병 유행 사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에서도 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 진료를 받은 그런 이제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 불응으로 인해서 벌금형이 선고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벌금형이었지만은 지금은 처벌이 강화가 돼서 징역형까지 가능할 그런 이제 사안입니다. 네. 변호사님이 또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자가격리와 관련된 뭐 의사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법적 의미라든지 법적 위험성은 이제 변론으로 치더라도 이렇게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서 격리는 의학적으로 치료만큼이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협 등의 전문가 단체에서도 격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그런 격리의 의학적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로 인한 어떤 불편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 개인, 뭐 사회, 가족 등을 위해서라도 불편을 상당히 이제 감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서 사실상 뭐 비전문가에 의한 부정확한 정보라든지 자신의 경험, 뭐 관념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보다는 의학 같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의견에 따라서 이 사태를 헤쳐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진석 변호사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봄이 찾아왔는데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분들이 이 정부나 지자체 권고를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